지난달 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소요는 진정됐지만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와이즈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 혐의로 수감됩니다. 부패 혐의의 조사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의 수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금세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수백 곳의 공장과 물류 창구들이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212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피해도 컸는데요. LG의 더반 공장과 자재들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며 수백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삼성 역시 콰줄라나탈 물류 창고가 약탈당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3,300여 명의 남아공 한국 교민들도 한순간에 생업과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마비되고 은행, 마트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전기도 하루에 한 번씩 정전되는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은 불명예퇴진 후에도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그가 남아공 원주민이자 흑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줄루족 출신이라는 점과 거친 언사로 백인 기득권을 강하게 비판하던 모습이 흑인 빈곤층에게는 영웅처럼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다수 빈곤층인 지지자들이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에 반대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번 사태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짚어볼 게 있어요. 정말 남아공을 뒤흔든 대규모 폭동 원인이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 그것뿐이었을까요? 대체 왜 만델라의 나라 남아공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남아공은 지난 17세기부터 백인 정착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네덜란드계 백인이, 나중에는 영국계 백인들이 남아공을 점령했어요. 이렇게 유럽에서 남아공으로 건너온 백인들은 국민당을 세우고 자신들의 지배를 굳건히 하기 위해 극단적 인종차별법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한 것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흑인들의 직업 선택권 제한, 백인과 유색 인종의 결혼 금지, 피부색에 따른 거주지 분리, 도시 외곽, 토지 소유 금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는데요. 1994년 드디어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고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남아공은 소수의 백인들이 전체 농지의 85%를 갖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5년 안에 백인 소유 농지 30%를 흑인 소작농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 잘 지켜졌을까요? 만델라 정권이 유상 매입을 통해 돌려준 토지는 10%에 그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만델라 전 대통령은 백인 중심의 사회 경제 체제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총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백인의 평균 월 소득은 인구 75%인 흑인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I'm angry at the corruption that ANC has been doing. And what makes me angry is that the party isn't doing anything about it. 오랜 빈곤과 계층 갈등에 더해 폭동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된 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남아공의 지난해 4분기 실업률은 2008년 조사 이후 최고치인 32.5%를 기록했고 국내 총생산은
작년 대비 7%나 감소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동 제한 등 쌓여있던 불만이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됐다는 거죠. 식량 안정국이던 남아공의 식량 부족 인구는 1370만 명에서 지난해 말 2400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번 소요 사태로 남아공 빈곤층은 앞으로 더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manje indlala yodwa nje manje sibona senze njani yabona singabuthenga ngiyobusitoka futhi kuyafana ukuthi ngimosha imali. 남아공뿐 아니라 브라질 등 남미 각국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등 크고 작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더 심화된 부의 쏠림 현상이 세계 각국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소요는 진정된 모양새지만 심각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데요. 주요 소요 지역인 과줄라나탈에서만 4만 개의 업체가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15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액은 500억 랜드, 한국 돈 약 3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남아공의 GDP가 아프리카 GDP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아프리카 대륙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의 12%가량인 백인이 남아공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균형한 경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폭력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는데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청소를 시작하고 엉망이 된 쇼핑센터와 상점들을 깨끗이 지어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괴된 통신탑 등 인프라 복구에만 2-3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상이 회복되는 건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하지만 소요의 잔해 속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연주처럼 고통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상자와 큰 피해를 남긴 남아공 폭동. 여전한 인종 갈등과 빈곤이라는 불씨가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와이즈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